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한데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출근하지 않은 분들 또한 있으실 텐데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아침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나온 소식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었는지 핵심 내용들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소폭 조정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난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시장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죠.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거래소 고래 비율이 90%를 돌파했다며 하락에 유의해야 한다. 롱 포지션에 너무 많은 베팅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거래소의 고래 비율이 강세장에서는 85% 이하, 대규모 덤핑이나 이제 약세장에서는 85% 이상을 유지한다는 게 그 이유에서였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날엔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인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이더리움이 급등 후에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진단을 한 것인데요. 중앙화 거래소 전반에 걸친 이더리움의 활동이 평균을 높게 상회하면서 급등 후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언급을 하였지만 주기영 대표의 의견과는 다르게 소폭 조정만 올 뿐 크게 하락하는 상황은 다행히도 찾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어제는 이스라엘에서 오랜만에 소식이 나왔는데 코인데스크가 이스라엘 경제일간지 칼칼리스트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시장 보험 및 저축 당국이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비트코인 관련 투자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것이죠.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규제 당국의 경우는 기업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는 투기 자산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와 함께 기관 측의 투자 결정에 뒷받침되는 자료 및 투자를 논의한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에 대하여 내재 가치가 없는 투기 자산이라는 평가를 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3월 이스라엘의 연금기관의 경우는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펀드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투자펀드 그룹의 경우는 무려 비트코인에 23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 이스라엘이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진 않았었는데 갑작스러운 이러한 소식에 많은 투자자들이 당황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내전 상황들을 볼 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현재 하마스와의 내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 하마스의 비트코인을 이용한 기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마스의 경우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자금 조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하마스의 무장 조직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당국의 추적을 피해 비트코인을 기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애니메이션 영상까지 올리며 기부를 독려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니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던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이제 조금 나왔지만 지난주 상승했던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중단기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의 강한 반등세가 이어졌지만 장기 홀더들의 경우는 여전히 매도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며 지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까지 진행이 되었던 강세장 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는 견해가 나왔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고래 투자자들에 관한 내용도 나왔었는데요.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의 데이터 분석 업체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만 개 가량을 보유한 고래들이 아직 이익 실현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다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물론 이 시장에 대하여 단순 투기나 버블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가 지속이 되며 5만 달러 도달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주요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여 이번 주 매수세가 이제 우세를 점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다음 주요 저항 구간은 5만 달러 부근이라 분석한 것인데 이 소식이 나온 뒤 이틀 뒤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에서 5만 5천 달러 저항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적인 과매수 신호로 전고점이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죠. 5만 5천 달러 상방의 매도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 형성이 필요하다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저번 주에 나왔던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단 5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당연시 여겨지며 그 이상을 넘어서기에는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5만 달러까지 약 10% 정도의 상승세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5만 달러를 넘어 전고점 돌파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작이 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상당했었습니다. 2020년 말 당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죠. 현재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홍보기업이죠.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한 이 시기에 투자를 하였으며 글로벌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의 CEO의 경우는 2020년 11월 30일 당시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보유한 금을 모두 팔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8대2 비율로 매수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 5년 내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1억 원까지 오를 것이라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주 하나의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2020년 말 때처럼 비트코인 매집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레이스케일의 GBTC와 같은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 주요 기관들이 침체기 내내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애널리스트 윌리엄 클레멘트의 경우는 빅머니가 매수 중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5월 19일 이후 기업들이 26만 9천 BTC를 추가로 매수했다는 데이터가 정확히 나온 것이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지난 20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이루어졌던 상승장이 저점을 높인 채로 다시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뒷받침해 주던 이제 지난주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번 미 SEC에 제출한 재무자료를 통해서 한화 약 11.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것이 밝혀진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멕시코의 억만장자에게서도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멕시코의 기업인인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레에고의 경우는 자신의 소유 은행인 이제 뱅코 아즈테카가 조만간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라 트윗을 통해 밝혔었습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순자산이 156억 달러, 하나로 바꾸면 무려 18조 2천억 원이라는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 본인의 포트폴리오 중 무려 10%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인물로 이 시장에 대하여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죠.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미국의 5위의 은행 PNC뱅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파트너십에 관하여서는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업계 관계자의 경우는 PNC뱅크의 다음 분기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이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소식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그리 좋은 기조를 보여주지는 않는 국가이죠. 영국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아일랜드 매체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영국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의 암호화폐 중개업체이죠. 이제 조디아 커스터디의 경우는 아일랜드 기관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지난 7월 영국의 금융청인 FCA로부터 영업 라이센스를 미리 이미 취득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에 전반적으로 도입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통화금융청에서 일반 은행에서 이제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허용하려는 방침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이 커스터디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보관 서비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하나씩은 통장을 개설했을 은행들이죠. 저는 이제 주거래 은행이 농협인데 우리나라의 농협, 신한, 하나, 우리, 국민은행 등 수많은 은행들이 이 시장에 대하여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넘어 거래소와 파생 상품, 심지어 ETF까지 진출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시장에 수많은 은행들이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 인프라 법안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 전역의 낡은 인프라를 교체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누리겠다라는 것인데, 이 인프라 교체 비용을 다른 섹터들에서 이제 가져와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인프라 법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포함이 되며 브로커 범위가 이제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것이죠.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한 납세 범위로 인해서 잘못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상원의원 3명이 인프라법 개정안을 낼 뿐 아니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까지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게 됨으로써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였지만, 참 안타깝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막판에 부결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인프라 개정안을 냈던 상원 의원 중 한 명이었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경우는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경우는 거부 의사를 내비추었던 워싱턴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먼저 법안이 이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없이 비공개로 작성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며, 이것이 우리가 입법자들을 이제 교육하려는 이유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동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은 채 밀어붙인다면 금융혁신 분야에서 중국에게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번 기회를 잡기 위해 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연합체를 구축해야 하며 혁신을 억제하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야 한다. 우리는 혁신가를 위해 싸울 것이며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바꾸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 시점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며 인프라법 이제 개정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추었습니다. 이에 어제 이제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제 미국의 재무부에서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 새로운 가이던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이 가이던스의 주된 골자로는 보고의 의무 대상, 즉 납세 의무 대상이 너무 넓지 않나 하는 업계의 우려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인프라법에 관하여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 아닐까 싶은 내용이었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과제인 CBDC의 연구는 우리나라 또한 상당히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실험에 삼성전자도 뛰어든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현재 카카오와 삼성전자의 자회사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번 사업에서 CBDC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추가적으로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디지털 화폐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였는데, 이제 지난주 전혀 예상치 못한 기기에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에 CBDC가 담긴다는 소식이었죠. 한국은행과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의 디지털 원화를 사용하는 모의 실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 갤럭시 워치의 전자지갑에서도 디지털 화폐가 송금, 결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를 점검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아이폰 쓰는 유저들까지 갤럭시로 이제 흡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글로벌 유리의 거래소이죠. 빗썸에서 불미스러운 소식이 한 가지 나오게 됩니다. 디센터가 단독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게 되면 빗썸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드래곤베인으로부터 DVC 코인의 상장을 대가로 약 6개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온 뒤 하루 만에 빗썸 측에서 공식 입장문을 내놓게 되는데, 이제 공지를 통하여서 상장을 대가로 한 어떠한 비용 일체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죠. 이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현재 진위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으나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에 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 빗썸에서는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지만 업비트에서는 컨퍼런스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1의 2차
2차 연사 라인업과 이제 프로그램을 공개한 것인데 이제 줄여서 이를 UDC 2021이라 칭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9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웰컴 투 더 블록체인 월드라는 이제 주제로 온라인을 통해 무료 개최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이제 카드사인 비자의 암호화폐 책임자 그리고 헤더라 해시그래프의 공동 설립자 등등 거대 기업들의 책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컨퍼런스의 경우는 UD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시청이 가능한 만큼 이때 저도 시청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 바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야 중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 우리나라 또한 이 규제 대열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지난주 나왔었습니다. 특정 자산과 연동이 돼 변동폭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글로벌 규제 대열에 한국 정부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글로벌 움직임에 맞춰갈 계획이라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은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과 발행사가 어떠한 금융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이 예치한 만큼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것 또한 사실이죠. 탈중앙화를 지향하며 이제 나온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중앙 정부와 손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시장인 것은 지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라는 단어가 이제 워낙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기에 안 좋게 느끼실 수 있으나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다른 것도 좋지만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잡고 제도를 만들며 건강한 시장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바이낸스의 한국어 지원 중단 소식과 또 다른 거래소인 FTX 거래소의 한국어 중단 소식, 리플사의 파트너 소식과 앞서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나왔었는데 과연 앞으로 다가올 한 주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까요? 지난주 보여주었던 상승세가 이번 주도 지속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